안녕하세요. 하재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주로 어렸을 때, 영유아기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청소년기나 또 성인기에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없다가 또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토피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주로 영유아기 때 시작이 되고 또 성장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천식과 같은 그런 호흡기 쪽에 아토피 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들은 너무나 많죠.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들을 좀 쭉 나열해 보고 또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좀 제거해 가면서 그 증상의 개선을 좀 기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토피의 경우에는 명확한 그런 그 원인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고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 방법 중에는 피부 보습 등과 같이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스테로이드제나 또는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그러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광화학요법, 그러니까 자외선요법, 그러니까 자외선을 이렇게 쬐어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법과 병행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은 GLA,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의 경우에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인정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GLA가 아토피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고요. 그 밖에 비타민 D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조적인 그런 영양 요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의한 그런 아토피의 경우에는 보통 동물성 식품이 주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소를 섭취할 때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라든가 혹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그런 식물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산화가 많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아토피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아토피라는 것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오메가3 지방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를 유발하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피부에서 특정 세균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세균은 우리 보통 사람들 피부에는 다 존재합니다. 우리랑 같이 사는 그런 세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세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토피 환자 중 일부에서 이 균이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균의 증식도 아토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균이 많이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아토피의 경우에는 카델리시딘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하는 항균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균 펩타이드, 항균. 세균에 저항하는 그런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델리시딘이 앞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아우레우스 균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 카델리시딘은 과연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카델리시딘이라는 그러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이 카델리시딘이 결국은 그 아우레우스균을 억제해서 이 아토피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실질적으로 그 아토피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힌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4주간 네,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우레우스 그 군지 평성이 46%가 감소했고, SCRAD라고 하는 아토피 증상 점수표에서 이 증상의 개선 효과가 56% 정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유사한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토피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증상이나 경로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토피가 개선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GLA라든가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토피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비타민 D를 좀 고용량으로 투여한 연구입니다. 비타민 D 섭취량 하루에 이제 2000 IU 정도를 하게 한 그런 연구인데, 비타민 D 일일 권장량이 400 IU이기 때문에 이 권장량보다 한 5배 정도를 더 이제 섭취를 하게 한 거죠. 이렇게 이 정도의 양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아토피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럼 2000 IU가 너무 많은 양이 아니냐. 그렇지만 연구 중에 부작용이 나타난 그런 사례가 거의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전문가마다 약간 틀린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이제 하루 권장량 400 IU의 10배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충분한 양을 섭취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